네, 이어서 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FOMC 의사록으로 잡아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향후 또 정책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물가와 연동돼서 아마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그 아랫단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계속된 이 저물가 상태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금리를 한번 내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미국 경제 리스크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이 중국입니다. 계속된 대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OECD에서도 계속된 이 전쟁의 확산이 되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GDP도 많이 꺾일 수가 있겠다 이런 경고성 멘트도 함께 좀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으로 나왔는지 정책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의사록 오늘 체크포인트 또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5월 FOMC는 5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5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된 부분이 반영이 되기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더 부과를 하고 화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연준 위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던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어떤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5월 회의록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회의록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는 건데요.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미국 연준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핵심 물가 지수, 즉 미국의 PC 코어 물가가 이제 1.8%대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작년 7월 이후로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겟하고 있는 수준보다 물가가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의록 안에서 보면 연준들의 이 의사록 안에서의 내용이 좀 갈렸습니다. 이런 물가 하락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불확실성 요소들이 제거가 된다고 하면 물가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 물가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는 게 고착화되면서 통화 정책을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회사채의 어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회사채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신용 등급의 구성 자체가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의사록에서도 일부 표현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렸네요. 네, 연준 위원들의 평가도 조금 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또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향후 주요국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이번 의사록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격화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의 회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금 2.5%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적절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새로 입수되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서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연초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차대조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논의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 그동안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채들이 있는데 이 국채를 짧은 만기의 국채로 구성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그 이유가 앞으로 닥쳐올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 이때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을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룸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로 가져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얘기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둔화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장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민감한 어떤 정보들을 찾아내는 건데,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이것이 여차하면 연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즉 금리 인하라던가 자산 매입이라던가 이런 정책이 여차하면 다시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을 지금 시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포인트와 또 해석까지 오늘 잘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선 연구원의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결론 이렇게 좀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의사로 일단 저희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면서 그 반응도 네. 조금 보고 할게요. 네. 연구원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일단 핵심 내용은 금리 인하론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금리를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연구원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 FOMC가 그 5월 10일 전에 열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25% 관세 인상 그리고 중국 맞대응 전에 지금 열렸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네, 좀 다른 얘기를 지금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FOMC 의사록 보시면 연방 기금 금리 조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인내심,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분간은 뭐 어떤 방향으로든 금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라는 거고요. 2.5% 동결입니다. 근데 저번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과 지준 금리를 4월 달에 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초과 지준 금리 떨어진 거 보고 이미 금리나 신호를 줬다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도. 그 초과 지준 금리를 낮춘 거는 시중 은행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돈을 풀었고 그걸 밖으로 막 내보내려고 해서 잘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들은 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 띄우는 데만 활용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 저금리 상황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앙은행에다 좀 더 맡겼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준 말고도 그 지준을 초과하는 것까지 맡기게 되면 이자를 그동안 줬었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2.4%까지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갖다가 많이 맡기고 있을 것 같은데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연준에다가 요거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시그널을 약간 좀 줬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유동성을 좀 더 풀겠다,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준 걸로 이미 4월 달에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좀 더 보시면 이제 연준은 세계 경제와 금융 여건이 추가로 개선이 돼도 한동안은 좀 신중하게 가겠다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당분간 좀 자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요인들, 특히 브렉시트 관련한 대외 요인들이 좀 잦아들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 평가했는데 인플레 낮은 것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 압력을 우려하는 쪽도 있었지만 지금 본인들도 알다시피 경기 하강 국면이고 인플레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까지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기 확장에 따른 인플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전체 분위기는 약간 아까 연구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4월 30일 FOMC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대중관세를 25%로 높이기 전 통화정책 회의라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위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이 다음 FOMC는 6월 18일, 1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갈등이 재차 깊어지기 전이어서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지금과 또 그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쨌든 5월 FOMC 저희가 의사록 내용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좀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시장이 오후 2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됐으니까요. 흐름 보시면 잠깐 올랐다, 그러니까 주춤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빠진 폭이 그냥 제자리입니다. 오후 2시 수준에서 그냥 끝났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세 이슈가 제외된 의사록 내용들이었으니까 시장에서 별 영향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 같고, 워낙 지금은 뭐 그 이쪽 금리 이슈보다는 통상 이슈 관련된 확전 이슈가 네.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금리 영향은 좀 덜했던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올 가을부터는 금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따 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기의 가장 큰 하방 요인으로 보는 거는 뭐 중국일까요? 어떤 부분에 언급들을 하고 있나요? 네, 연준 의사록에서는 중국하고 유로존의 우려가 일부 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인상 전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이 그랬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아직도 경기 하방 위험 가능성이 크다. 네. 고 판단을 했다고 크다고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그제 중국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이제 IT, 뭐 화해 이런 얘기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위험 요인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먼저는 이제 서프라임 이후 최대 리스크는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고 한 10년 정도. 물론 이제 그런 게 미국 경기를 10년간 경기 호조로 이끈 주 동력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빚은 많이 늘었거든요. 글로벌하게. 네. 부채가 증가했는데 중국 부채는 기업 부채만 거의 140조 위안, 한화로 따지면 2경 3천조, 이거 뭐 어떻게 뭐 계산도 안 됩니다. 2경 3천조 수준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미국 빚 많은 것은 어제 오는 얘기 아닌데요. 그러면서 셧다운도 되고 뭐 그러는데, 지난 5월 6일 날 발표됐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도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좀 빠르게, 뭐 지나치게 빠르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신용이 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이 받는 대출인 레버리지론이 증가율이 가장 셌었고요. 어쨌든 기업 대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20년 만에 좀 최고 수준까지 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금리 하에 부채 점증, 이게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원래 레버리지를 키우기 때문에 빚 늘어나는 건 별로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이면 뭐 디폴트 부도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긴장 고조가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전부터도 그 어제도 제가 G20의 그 픽스드 고정자산 투자 그 증분 자체를 보여드렸는데, 표로 OECD 얘기하면서 그 전부터도 안 좋았어요. 이 미중 간의 무역 긴장 고조되기 전부터도 꺾여서 이미 2016, 17 시즌부터 꺾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2016년 이후로 디레버리징으로 가면서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무역 갈등까지 빚다 보니까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경기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금리의 어떤 정책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전망이 조금 예전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아까 하나 이민선 연구원이 뭐 네. 이제 사실은 말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인하 보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뭐 공감이 되고요. 뭐 그런 시그널들이 많고요. 그리고 10월 달 지금 CME 패드워치상의 인하 확률을 보시면 현행 2.25, 2.5가 49.2%니까 올해 10월 FOMC에서는 이제 인하 확률이 절반은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1일이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텐데, 그 확률은 사실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40에서 70 구간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다시 지금은 2.51 확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 70%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가면 한 번 정도는 금리 내려간다라는 게 현재 CME 패드워치상의 그 배팅 확률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어제 제가 바로 어제네요. 그 경기 얘기하면서 하느니 지금 현재 수출 동향 봤을 때 2분기 GDP가 썩 안 좋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7월 달에 한번 금리를 보지 않겠나라고 했었는데요. 네. 글쎄 먼저 내리긴 좀 애매하고,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역전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분기 GDP 보고서 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확률적으로 미국이 연말 정도다 그러면 우리도 약간 가을 정도로 넘어가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네. 미국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금리를 내릴 수는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뷰를 다 녹여봐야 되겠어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썩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라는 건데 방향을 어떻게 네. 잡아야 될까요? 예, 사실 금리 그 두 축이 작년 2018년 1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보면 사실 주식으로는 IT, 제약바이오, 경협 이 세 축이고요. 재료는 금리,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봄 여름부터 시작된 통상 이슈 어떻게 될 건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시장에.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오고 있는데요. 금리는 일단 좀 떨어진다 쪽으로 약간 모아져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금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싱을 할 때 경기랑 금리를 같이 조율해야 되는데, 금리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이 좋아지냐, 이게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고 하면 네. 좀 중립 정도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늘 FOMC를 했습니다만 계속 오늘 저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인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더 심화되는 이 부분이 더 국내 증시 투자 방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재료들 다시 한번 보시면 중국이 지금 2020년, 그저께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2020년 목표로 주민들의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저희가 이제 좋은 의미로는 보호하고 나쁜 의미로는 감시, 통제다 네.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가려면 하이크 비전이나 지금 다화 같은, 그러니까 CCTV 만드는 업체들의 어떤 기술과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정도 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뭐 중국을 가보진 않아서 통계를 좀 확보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런 업체들 SCS 구축하려고 하는 중국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하이크 비전하고 다화도 미국이 화웨이처럼 이제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그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BBC가 보도하기로 보면 현재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됐는데 ARM이라는 그 반도체 설계 네.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선두권이죠. 거의 아마 1, 2등 안에 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ARM이 화웨이랑 거래 안 한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BBC가 그렇게 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아마 나왔던 채널일 것 그래요? 같고요. 아마도. 그리고 네. NHK가 파나소닉이 화웨이랑 거래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사실은 오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ARM은 현재 모바일 AP 90%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컨트롤러도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뱅크가 ARM 한 30조 중반인가 주고 인수 한 3년 전에 했나요? 했을 때에 ARM이 갖고 있는 그 IoT에 어떤 그러니까 인베디드 컨트롤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하면 IoT 그 성장성을 보고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사실 ARM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회사들은. 지금까지 ARM이 네.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애플, 삼성, 여기 화웨이, 그리고 글로벌하게 어떤 칩을 써야 되는 그 IoT가 인베디드 컨트롤러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네. 다 수독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예, 중국은 그러면 예.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수독되겠네요. 상황인 거죠. 예, IT 생태계에서 미국을 제치려고 하는 중국한테는 정말 치명타겠어요. 예,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진 네. 거고요. 확정돼서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침에 테크 엔드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최근에 나왔던 재밌네요. 예, 어벤져스 그거 뭐 이제 약간 아하, 패러디한 예. 이미지도 나와 있는데, 테크 앤드 게임. 손가락을 트럼프가 튀겼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뭐 튀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엔드게임 상황에 지금 IT 전반이 진입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게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오늘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약간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런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없을 거다라고 약간 그렇게 비관적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공감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단기 매매로, 물론 테크 주식, IT 지금 IT 부품 쪽하고 5G가 특히 삼성하고 연결되는 쪽들이 세긴 사거든요. 근데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고요. 네. 확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가 그리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좀 관망해 보시면서 시장을 좀 관찰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도 전략까지 연결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